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일요일을 틈타서 또 핵실험이 이루어졌네요. 틈타서 참 정말 틈 탔을까요? 그냥 하다 보니 일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저기 월화수목 금금금일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북한이 그런 거 틈 타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막 나가는 것 같은데. 아니 문재인 대통령 쉬지도 못하고 일요일 날 나와가지고 이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초한 면이 큽니다. 저는 왜? 제가 볼 때는 레드라인을 이상하게 설정해가지고 북에서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ICBM에 핵폭탄을 장착하는 게 레드라인이다라고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거 보여줄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레드라인을 왜 일요일 날 넘냐 이거지. 레드, 붉은색, 달력의 빨간색 빨간색에. 날짜가 일요일이잖아요. 그런 의미. 그래서 레드라인. 이 시험은 문재인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일요일 날 선택했다는. 빨간 날에 해야 된다. 설득력이 전혀 없는데. 아니 트럼프도요 NSC 했는데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앞에 수식어가 있더라고. 네. 미국은 토요일 아니었나? 그래도 휴일이겠지. 주 휴일이구나. 5일이니까 뭐 수시로 놀고 휴가하고 그러더라고. 야,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들이 나는 휴일이어서 좀 쉬려고 그랬는데 왜 일을 시키냐 이것 때문에 지금 불평을 하고 있다는 약간 거죠. 짜증이 난 것 같아. 참 어이가 없네 진짜. 그런 거 짜증 낼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는 그런 생각할 만하지. 뭐 나라를 걱정하겠어, 뭘 걱정하겠어. 자 이게 그 토요일 날 핵무기 연구소 방문한 지 하루 만에 지금 전격적으로 결정을 하고 실험을 했고, 근데 그 실험이 지진 연구소인가 한국에 지진국인가 기상청이야? 네, 기상청 지진국이 있나? 네 그렇죠. 거기에서 5차 핵 실험보다 9점 몇 배 뭐 7배 크다고 그러대. 네. 근데 한국은 5.7 지금 지진파 얘기했고 미국은 7점 몇 3? 아니 6점 얼마예요? 6.7인가? 네, 7점 얼마면은 거의 뭐 지구가 멸망. 그래? 지구 멸망까지는 아니지만. 개념은 없어가지고 크게 개념이. 그러니까 지금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한국 기상청에서는 처음에 5.6이라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5.7로 좀 올렸고 그 거의 동시에 중국이나 해외에서는 다 6점 얼마로 다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미국도 중도 비슷하대? 네. 미국이야 뭐 미국에 있는 지진 미국에서도 지진이 잡혔을까? 잡히죠. 잡히죠. 아니 그럴 수 있어. 미국이 한국에 설치해 놓은 그 뭐냐 그 기계 있잖아. 근데 문재인 정부는 할 말이 있지. 왜?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지 않냐? 우리는 어두울 수 있다. 오히려 속담으로. 예.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5.7이 나왔는데 폭발 위력을 50킬로톤으로 추정을 했어요. 이게 진짜 말이 완전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50킬로톤 그 미국의 그 60년대 그 수소폭탄 실험했을 때가 지진파가 4.75가 나왔는데 그때 100킬로톤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진파가 더 세졌는데 오히려 파괴력은 더 작게 발표하는 거예요. 야 세상이 알지 못하는 무기 아닐까? 근데 이제 물론 그 미국 실험은 저기 어디냐 그 사막에서 했었거든요. 미국에서 뭐 핵실험하는 사막이 뭐지 이거 이름이 네바다 사막인가? 네바다주에. 예. 아무튼 거기서 이제 지상 핵시험이어가지고 좀 다르죠. 이제 이건 지하 핵시험이니까 좀 이제 뭐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너무 차이가 나는구나. 예. 이게 지진파가 뭐 5점 얼마나 4점 얼마나 뭐 1 차이밖에 안 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0.2 증가할 때마다 2배씩 늘어나는 개념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기상국이 5점 매출을 했을 때 50킬로톤이면 미국 기준으로 6.7 진도면 거의 이제 1000배 정도 늘어난다고 1000배야? 보죠. 그렇죠. 2의 10. 아니다. 1 정도 증가했으니까 32배? 이렇게 보는 게 32배. 맞죠. 2의 1 5제곱. 증가하면 10배. 아니 근데 0.2 증가할 때 2배니까. 로그 스킬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2의 5제곱이지. 뭔 소리야 지금? 2의 10제곱이 아니라. 0.2를 5번, 0.2가 5번 늘어나면 10배잖아. 아니 1 증가하는 거잖아. 1 증가하는 게 10배 아니에요? 1 증가하는 게? 10배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0.2 증가할 때 2배. 그럼 0.4 증가하면 4배. 0.6 증가하면 8배. 0.8 증가하면 16배. 1 증가하면 32배. 32배. 그래요? 그럼 1이 증가해서 32면 50킬로톤에 32배는 엄청나네. 그렇죠. 이 메가급으로 아니 그래서 미국에서는 메가톤급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번에 그 정도 급이면은 수소폭탄 맞다. 이렇게 그렇죠. 주는 건가?
수소폭탄 중에서도 뭐 큰 편이죠. 네, 뭐 근데 우리나라 진짜 이 언론 보도를 보면 진짜 웃긴 게 뭐 50킬로톤 이하는 핵무기로 이렇게 간주하지 않는다. 뭐 이런 진짜. 본 적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언론 기자들이 기사를 그냥 발로 쓰는 것 같아요. 50킬로톤 이하는 핵무기로 인정을 안 하면 히로시마에 터뜨렸던 거는 핵무기가 아니었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히로시마는 15킬로톤에서 20킬로톤으로 보거든요. 이 과학자들이 아니라 정치가들이구만. 기자들이 그냥 기사를 발로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소탄 실험하고 그 다음에 또 직접 EMP탄이 우리가 2011년도에 약간 공상 소설 비슷한 주장으로 치부를 한 게 있었거든. 북이 네, EMP탄을 네. 가지고 있다라는 그 기자나 네티즌들의 글이 나왔을 때, 뭔 소리야 막 그랬는데 이게 직접 지도자의 입에서 나왔다고 EMP탄이. EMP탄은 사실 실전에서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슈퍼 EMP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반 재래식 EMP탄은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약을 이용한 EMP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EMP가 어쨌든 공중에 터뜨린다는 건 거지. 아니 뭐 지상에서 터뜨릴 수도 있고 뭐 어디서든 터뜨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 슈퍼 EMP탄은 핵무기를 이용한 EMP탄이고, 그러니까 원리가 좀 다르죠. 그래서 어쨌든 대기권 밖에서 터뜨려 가지고 지상으로 이제 전자기 펄스를 보내는 건데. 그럼 100km 이상의 상공에서 터뜨린다. 네, 그렇죠. 우주 공간에서 터뜨리는 개념인 거고. 그러니까 EMP탄을 그렇게 슈퍼 EMP탄을 실전에서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무기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은 있는데 어느 나라도 아직 뭐 보여준 적은 없는 거죠. 근데 EMP탄이라는 무기 자체가 있는 거는 뭐 이미 많은 그 나라들이 작용한 거 개발했으니까. 확인은 된 거고. 근데 북한도 그거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뭐 아유 또 소설 쓰네 뭐 이렇게 이제 됐었는데, 핵무기가 있으면 핵무기가 있고 우주 공간으로 핵무기를 올릴 능력이 있으면 EMP탄이 있다고 봐야죠. 근데 그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EMP탄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무기다 하게 되면 네. 핵무기를 직접 타격하지 않아도 그게 이제 회로가 다 녹는다면서 전자기기에. 뭐 이제 그 전자펄스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녹을 수도 있고 안 녹을 수도 있고. 아니 뭐 작동이 안 된다면서. 회로가 녹는다고 하면 말이 전달이 안 될 것 같고. 네. 하여튼 작동이 곤란하다 이런 거 아니야? 일단 그 전자기기가 일단은 정지를 하죠. 리셋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 하더라고. 핵발전소가 어떻게 되겠냐. 핵발전소에 무슨 전자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일단 가동 중단되는데 빨리 컴퓨터 리부팅 시켜가지고 다시 가동시켜야죠. 냉각수 문제나 이런 게 뭐 장치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 그래서 9월 3일 날 해서 그 전에 9월 9일 날 앞두고 무슨 뭐 핵실험 하는 거 아니냐 이런데 언론에 설레발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설레발 치니까 한 것 같네. 설레발 치지 말라고 좀. 그동안 예상을 했던 거는 다 하더라고 또. 그러니까 북한 뭐 할 거다, 북한 뭐 할 거다. 자꾸 이런 보도를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기대에 부응을 좀 해야 되잖아요 이게. 자꾸. 알았어 기다려봐. 해줄게. 거참.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속도가 빨라지고 거의 이게 끝판왕이야 보여주는. 그렇죠. 모르지 뭐. 끝판왕. 아직 끝판은 없죠. 인민들이 알 수 없는, 세계가 알 수 없는 무기가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도 했어요? 했지. 어제 한 건 아닌데 그동안 계속 쭉 했단 말이지. 그래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존하는 그 전략 무기의 최고 수준을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규모를 어떻게 키우느냐의 문제인데, 북에서 그 토요일 날 그 핵무기연구소 거기서 이제 얘기한 거는 수십 킬로톤에서 수백 킬로톤까지 파괴력을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핵무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수백 킬로톤 이상의 파괴력을 가지는 핵무기는 아직 개발할 계획이 없는 건가라는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왜? 그 능력이 다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십에서 수백이라고 딱 표현을 했다고. 그러니까 수천 이상으로는 아직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래. 그러니까 메가톤급의 핵무기에 대해서 아직 언급을 안 했는데 모르죠. 뭐 나중에 미국을 반으로 쪼개기 위해 메가톤급의 핵무기를 개발하라 뭐 이런 지시가 또 내려. 그다음에 양산 체제로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이번에 실험 자체는 그 전략 사령부인가 거기서 국방 뭐에서였는데 모르겠다.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분석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는 레드라인이 아니다라고 굳이 또 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해주시고, 미국에서는 지금 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트럼프 개인 뭐 트윗 얘기도 그렇고 기자회견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군사 옵션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얘기 있고 그다음에 세컨드리 보이콧 얘기하고 오늘 또 유엔 안보리 또 소집을 했더만 바빠. 근데 그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야죠. 새로울 게 없는 거지. 뉴스 보면서 이제 좀 지겹더라고 뉴스가. 특집 북한 뭐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되나 하는데 이거 작년 핵실험 한 뒤에 나온 뉴스 그냥 다시 틀어준 거 이제 아니에요? 뭐 새로운 국면, 한반도의 새로운 국면, 한미 뭐 긴급 대처. 그래서 이제 미국 모든 게 다 준비돼 있어. 하는데 이게 벌써 7월달에 ICBM 쏠 때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라서 이게 아마 괌에 포위 사격을 하고 나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한반도 전국의 새로운 국면, 미국 모든 옵션 다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견딜 수 없도록 북을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이런 최대 얘기들이 수준의 압박 뭐 이런 계속 표현 나오지 않겠나. 근데 좀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이제 우려가 되는 건 연평도거든요. 오늘 뭐 페이스북 썼대. 만약에 백령도 연평도 점령 훈련했잖아 북에서. 연평도를 만약에 밀고 내려오면 진짜 막 그럴 리는 없어야겠지만 밀고 내려오면 그때도 북을 견딜 수 없이 제재를 하면 되나? 아니지 반격해서 네. 탈환해야지 탈환. 아직은 레드라인을 넘지 않은 거다. 근데 ICBM을 수소폭탄을 핵탄두에 장착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태가 돼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이게 군사적 충돌을 부르는 상황 같아. 근데 저는 괌 포위 사격으로 가는 과정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처음에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괌 포위 사격을 할 때 야 그러다가 과연 가능하겠냐 미국이 반격할 수 있는데 모든 방안을 마련해 놓고 미국의 반격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소폭탄도 보여주면서 바로 시험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돼 이제 실험치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면서 우리는 핵무기도 지금 계속적으로 발전해 왔다라는 걸 이야기해 버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골 때리는 거지. 이래 놓고 이제 괌 포위 사격을 하지 않겠냐. 사실 괌 포위 8월 달에 괌 포위 사격 얘기했을 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실제 사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마련되는 거잖아요, 지금. 한테 실제 쏠 수 있고 능력 있다라는 것을 반격당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버린 거지. 지난주에 보여줬지 또. 네. 그럼 이거 반격을 하겠냐 이거지. 트럼프 입장에서 이제. 뭐 뭐라 할까 뭐 기사에서는 뭐 북이 마이웨이다 계속 몇 주 동안 이제 마이웨이 얘기를 많이 쓰는데 마이웨이. 마이웨이지 뭐 맞는 것 같아요. 나의 길이지. 그러니까 전략적 방향의 목표가 있고 방향에 따라 쭉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고 순간순간 대응 방식으로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어제 회의도 보니까 7차 당대회의 뭐라 그러냐 방침에 따라서 쭉 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만. 예. 전략적 핵 무장 노선에 따라. 그러니까 그 계획에 따라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분석 못하면은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거지. 단순하게 무슨 레드라인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려고 보여주려고 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지? 저희 분석인가요? 뭐 미국이 대화에 안 나오니까 뭐 했다 뭐 이런 그냥 순간순간에 대응책이 아니라는 거야. 그건 계속적으로 이제 한미가 북한보다 언제나 우위에 있고 북한은 하루 저녁 점심 도시락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그 논리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국민들 앞에. 그러다 보면 이제 북한의 실책이고 북한의 잘못이었고 이번에도 핵실험하는 머리에 북한은 상당히 많은 것을 잃게 된다. 이제 곧 중국이 이제 석유도 제재할 거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던지고 있는데 이렇게 던지다 보면 거짓말이 길어지면 국민들이 그걸 알잖아요. 누가 이제 그런 얘기해야 돼. 좀 해봐라 말만 하지 말고 이런 얘기해야 돼. 뭐 예전에 미국에 가장 유행한 트윗 아닙니까? 그 트럼프가 예. 시진핑한테 중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그 베스트 댓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당신 아니냐. 아니 그 이번에 트럼프가 그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그 얘기했잖아요. 맞아. 뭐 유화적 뭐 이제 정책이. 대북 정책의 한계를 느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트럼프도 얼마 전까지 그 얘기했잖아요. 뭐 북한하고 대화를 하겠다. 뭐 뭐라 그랬어요? 이제 대화할 때가 됐다. 아니 북한이 우리의 진정성 존중해주기 시작했다. 조만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지도 그런 발언 해놓고. 아니 그래서 이게 NSC 회의 해가지고 주로는 어떤 단어를 찾을까 이게 고민인 것 같더라고. 최강의 뭐 극강의 뭐
견딜 수 없는 이런 야, 수식어 만드는 국어학자들이 거. 같이 참석하고 있는 거 이미 아니야? 그 최강 제재 법안은 작년에 오바마가 써먹었다니까. 그래. 작년 여름에 그 뉴스에 나왔어요. 최강 제재 법안. 그때 미국의 정확한 표현이 뭐였을까? 스트롱기스트?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울트라까지 꺼냈잖아요. 울트라 나왔어요? 하여튼 단어 찾기에 지금 골몰하고 있는 슈퍼 상황인 것 같다. 울트라 이제 뭐. 아니 강경화 무슨 장관이 또 뭐 일본하고 통해가지고 뭐라더라 하여튼 무슨 공조를 강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아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강경화는 원래 저런 거 아니야? 한일 위안부 협정 파기하라고 보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대통령이 근데 아베랑 전화 통화하면서 뭐 우리 뭐 대북압박 공조 잘해 봅시다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 장관이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래. 한일 위안부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우야무야 넘어가려고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TF팀 구성해가지고 당시에 뭐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는데 쏙 들어왔어. 자료 검토 뭐 몇 달씩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게 이제 5월이니까 6, 7, 8, 9월이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만약에 2018년에 이런 대북 정책도 뭔가 머릿속에 구상이 있나? 2019년은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2020년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이거 하루 벌 하루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거의 뭐 아마 구상은 있었는데 네. 아마 집권하고 한 달 안에 그 구상이 다 틀렸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딱 권자에 앉아가지고 평양 이리 오시지. 그러면 이제 갑자기 미사일이 바로 이제 달려올 줄 알았는데 날라오는 거 그게 아니라 이제 완전 쌩까는 거죠 지금. 네. 근데 이거 전 아무리 봐도 문재인 정부가 일관된 구상이 지금 사라졌다. 없다는 거고 전혀 패를 잃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바둑의 흐름을 문재인 대통령 바둑 잘 두신다면서. 잘 된다 그랬지. 바둑의 흐름을 완전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어디에 뭘 둬야 될지를 전혀 상대의 수를 못 읽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거는 난전도 아닌 거예요. 완전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불개로 가야 되는데 돌을 던져야 되는데 돌 던질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지 이미 지금. 그래서 나는 초기에 그랬거든. 누가 바둑을 거의 수준급 프로급으로 뜬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게 지금 이 매수를 앞두고 앞에서 보면서 이렇게 정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협박이네. 그럴지도 모르죠. 그 레드라인을 굳이 설정하신 것도 북한이 실제로 수소폭탄 실험을 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내다보고 이제 하실 수도 있고 이번에 또 북한이 견딜 수 없는 제재 이런 발언들도. 그러니까 나는 페북에 그렇게 썼거든. NSC 회의를 열어가지고 결정할 거는 김현희 씨, 12명 종업원, 대북 특사랑 함께 올려 보내겠다. 저는 새로운 주장을 합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경질해야 돼요. 인사가 개편 있어야 되겠지. 네, 인사가 개편. 뭐 누군가 책임을 져야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4개월 동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넉 달밖에 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데 넉 달이면 한 나라가 거덜나라는데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거 정말 좋은 얘기네. 한 나라 걷어내는데 정말. 아니 그 정의용 이 사람 뭐 하는 거냐고. 이름도 없이 갑자기 허르리에 나타나가지고 어디서 뭐 하던 사람인지 모르겠어. 통상 전문가라면서. 통상 전문가를 왜 국가안보실장에 앉혀놔가지고. 그래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가 사실 예전에 김관진 욕 많이 했잖아요. 근데 김관진보다 더 못한 것 같아. 김관진은 입으로라도 싸웠지. 그러니까 아가리 파이트는 했죠. 판문점 회담은 됐지. 정의용은 입으로도 안 싸우는 것 같아요. 아무튼 보면은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 이 상황을.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게 기본인데 국가안보실장이 책임지는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다못해 보수 정권에서도 사태가 이 지경이 되면 국방부 장관이 사퇴라든지 무슨 뭐 조치가 있게 된다고요. 근데 지금 뭐 그냥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우리 그거 두 가지를 밀어야 됐네. 김홍길 특사, 정의용 경질. 정의용 경질하고 아직도. 그러면 어떻게 문정인 교수로 문정인 교수 완전 왕따라며. 예. 근데 어떻게? 청와대를 싹 다 갈아치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아니 진짜 이게 쇄신을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집권하면 3개월 안에 계약을 기본적으로 끝내야 된다고. 네. 4개월이 됐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계약의 핵심적인 분단적폐 청산이 한 발짝도 지금 진전이 안 되는데 이러다가 모든 계획을 다 말아먹는다는 거지. 자 경질론 청와대 경질을. 경질을 해야 일단 된다. 미래를 놓고 볼 때 경질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여기서 이번 주에 내가 볼 때는 이 뉴스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이제 어제 수소탄 실험 뉴스로 끝날 것 같지 않다고. 이번 주말이 9월 9일 아니요? 맞아. 내가 볼 때 9월 9일까지는 이제 더 뭐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래? 9월 9일 날 경축할 게 생겼잖아요.
ICBM에 장착할 수 있는 수탄 실험을 완벽하게 성공했다. 이걸로 9월 9일까지는 쭉 분위기를 쫙 최대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9일 지나고 나서 아니 근데 문제는요. 저번에 일본 열도 넘었을 때 그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사람들이. 이제 9월 9일까지 아무것도 안 할 것 같다. 일본 열도 넘겠는데 그걸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9월 9일로 간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몰라 저는. 그래서 이게 북의 목표는 9월 9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네. 뭔가 정리하고 싶어해. 10월 10일도 있네. 그렇지. 뭔가 정리하고 싶어 한다고. 시즌인가요 시즌? 그래서 정리 시즌? 뭐든 다 나올 것 같아 이제. 네. 속도를 우리가 함부로 예단할 수 없고 항상 NSC를 엽시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엽시다. 주말에는 쉽시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아니 우리 문재인 정부에게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합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경질을 하라는 경질. 거하고 누구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북한 여정업원 12명 김현희 여성 빨리 북한에 송환 선언하면서 특사 파견해야 된다 지금. 한시가 급하다. 급하죠. 9월 9일까지 저는 기다리는 것도 사실 좀 불안하지 않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죠. 자 12명 김현희 씨 송환 그리고 대북 특사 파견 그 다음에 정의용 안보실장 딱 찍어서 네. 안보실장 경질 이렇게 정리합시다. 네. 끝. 주권방송이 미랄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우리밀라면을 판매합니다. 수입산 밀이 아닌 완전 토종 호밀과 안전뱅이 밀로 만든 건강한 우리밀라면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르신들께도 안심하고 요리해줄 수 있는 착한 라면입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착한 장터 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여러가지 종류의 라면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문하시면 주권방송의 후원이 됩니다. 주권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안심하고 권해드립니다.